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냥 뇌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사실 더 많이 녹아있는 부분들은 커피랑 담배, 이게 거의 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 녹아드는 중독 물질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을 결국 끊어주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의 진행자이자 어쩌다 정신과 의사 책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중독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첫 번째로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 그리고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이 자극 추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좀 하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서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독에 좀 빠져들기 쉽고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특히 뭐에 중독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접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접하고 중독성을 타고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이 외에도 타고난 자극 추구성은 별로 강하지 않은데,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공허하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뭔가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걸 찾지 못하던가, 이럴 때 술이나 다른 중독 물질들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지난 몇 년간 이건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리는구나 라고 봤던 것들은 주식이나 도박,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는 거에 좀 조절되지 않는, 말 그대로 중독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본인과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지는 경우들을 좀 몇몇 만나뵙게 됐어요. 이제 멈춰야 될 타이밍인 거 누구나 아는데 못 멈추고 주변에 거짓말하고 가족들에게 빚지고 혹은 회사 자금 몰아와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정말 거의 보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좀 그 수가 늘어난 거를 최근 몇 년간은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번은 너무 접근이 간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투자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실 되게 어렵게 했잖아요. 누구한테 빚지려고 해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어렵게 설득하고, 막 서류 같은 것도 서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됐어, 제발 돈 좀 보내줘 라는 연락부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체하는 거나 아니면은 직접 뭐 구매하는 것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도중에도 잠깐 화장실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중독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도 문제라는 걸 알아요. 주변에서도 엄청 실망했다고 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중독이라는 거는 의지의 문제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거를 딱 처음 보여준 게 이 쥐실험이죠. 1954년에 이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우연히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쥐가 어떤 특정 지점에 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전기 자극이 가도록 세팅이 돼 있었는데, 거기를 계속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뭔가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쾌감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어떤 지렛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은 그 뇌의 시상하부 그 부위로 전기 자극이 가도록 만들었더니, 그때부터 보게 된 게 그 쥐가 끊임없이 그 지렛대를 누르는 거예요. 1시간에 7,000번까지 눌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 쥐가 태어나서 뭐 모유 수유도 하고 아기를 돌봐야 되는 쥐마저 그런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끊임없이 지렛대만 누르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중독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게 쥐뿐만 아니라 이 포유류 모든 동물의 뇌에 이 중독 회로라는 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쥐 실험에서는 어떤 전기 자극으로 그 부분에 직접 자극을 줬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짜릿한, 마치 전기와도 같은 자극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요만큼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월급을 상회하는 금액을 얻게 됐다.
이런 짜릿한 자극을 만나면 그때부터 뇌는 중독에 빠져듭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가 다른 이제 의학 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약점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어떤 진단을 하게 됐을 때도 그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못 느끼게 될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과 뭐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장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리게 되죠. 언젠가부터 내가 과음을 하고 다음날 출근에 좀 늦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게 좀 잦아지고 있다. 아니면은 과음을 한 상태로 직장 동료와의 마찰이 생겼다. 혹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겼고, 이 마찰이 생기는 스트레스를 또 술로 풀고 있다. 이럴 때는 어느새 나의 삶의 다방면이 약간씩 술에 침식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 없이 나는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혹은 약간은 더 마실지도 모르지만 내 삶이 무너진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그런 것들까지 다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독 물질이라는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내성과 금단이 있어요. 내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는 이전에 어떤 쾌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양이 조금씩 더 느는 거죠. 진료실에서 사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맥주 한 캔 마시고 자기 시작했었는데 어느새부터 한 캔으로 잘 안 돼서 두 캔, 세 캔, 거기다가 다른 술, 소주나 양주로 늘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삶에 사실 더 많이 녹아있는 부분들은 커피랑 담배, 이게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피도 우리가 사실은 되게 얕보는 중독 물질이기는 해요. 이게 3잔, 4잔 거의 하루 종일 끊지 못할 정도로 커피를 달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불안이라던가 불면이라던가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를 끊어야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안 마시면은 결국 되게 짜증이 나고 심한 두통에 시달려서 커피를 마시면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마시게 되고, 이런 나도 모르게 중독의 세계로 편입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고, 끊었을 때 이런 심체적인 금단 증상까지 오더라라고 하면은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을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냥 뇌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뇌에서 찾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그냥 내버려둬야 될 거냐?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까 쥐 실험에서 얘기했던 쥐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 행동만 찾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은 쥐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또 추가적인 개인의 의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변 환경 세팅을 잘 해놓는 거에 따라서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워낙 도파민 중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도파민 나쁜 거 아니야? 도파민이 유해 물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도파민은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느낀 거를 또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물질이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울하고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도파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행동들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즉각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만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보는 즉각 좋아지는 유튜브 쇼츠들, 그리고 야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는 즉각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술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도박 같은 것들을 찾게 되면은 우리 뇌가 중독에 취약해지는데, 지연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도파민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면 항상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하러 갔는데 지고 와서 기분 나쁜 날도 있고, 뭔가 잘 안 돼서 기분 나쁜 날도 있는데, 그런 날도 집에 와서 좀 샤워하고 뽀송뽀송한 옷 입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이렇게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왔구나. 몸도 가분한 느낌이 들고 괜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연 만족을 계속 느끼게 돼요. 일단은 청소년기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충동 억제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20살까지도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덜 자란 상태입니다. 이 전두엽이 계속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성장한 상태에서는 중독 물질에 일단 취약하고요. 브레이크 기능이 아예 발달을 덜 했으니까. 그리고 이 중독 물질이 들어오면 이 전두엽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덜 만들어져 있는 게 더 성장도 못하게 만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애초에 중독에 취약하고 이 취약한 시기에 중독 물질을 만나면은 더 취약한 뇌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일생이 아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때가 여러모로 매스컴에서도 사실은 되게 가볍게 술, 담배 같은 중독 물질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래에서 뭔가 누군가가 하면은 괜히 더 따라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시한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는 즉각 만족을 줄 때 제일 위험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연 만족과 즉각 만족이 있는데, 롤플레잉을 게임을 해서 천천히 내 캐릭터를 키워나간다 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즉각 리워드가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위험성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는 즉시 리워드가 돌아온다, 즉각 만족을 안겨준다, 혹은 중간에 갑자기 뭐 보상 아이템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큰 보상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리워드 시스템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박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기 더 쉽죠.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자정작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사실 나와서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또 가볍게 혼술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이고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는 장면들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도 이래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쉽게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편입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삶에 녹아드는 것들이 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저도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혼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술이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뭐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뭐가 문제냐? 식사하면서 술 한 잔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싶은데, 그렇게 일상에 녹아드는 중독 물질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기 조금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좀 술 마시다가 우리 딴 거 하러 놀러 갈까? 이렇게 이어지기도 쉬운데,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는 오히려 중독으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더 높고,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연구 사례에서도 미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나중에 한 20, 30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쭉 팔로우업 했을 때 한 18세 미만의 혼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독으로 이어지기 더 쉽다는 것이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너무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중독의 모습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쉽게 친구들과 도박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가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더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결국 끊어주기 위해서는 그 중독 물질로부터 격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까 쥐 실험 얘기했잖아요. 그 쥐한테 그 지렛대를 계속 넣어놓은 상태로 이거 참아라고 한다고 그걸 쥐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뇌에서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갈망감이라는 거, 우리 중독 회로가 계속 돌아가면서 야 이거 해, 이거 빨리 찾아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의지로 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한테 마약을 계속 옆에 놓고 너 마약 참아 라고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거를 다 없애줘야죠. 그래서 술,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알코올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걸 참아라 라고 하는 거는 못 참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엔 자극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이제 술을 끊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다 술을 팔고 있고,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 술이 있고, 안 먹어야지라고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틀었는데 거기서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고 있고, 이러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세팅해야 돼요. 일단은 집에 있는 술을 다 버리도록 만듭니다. 신용카드도 사실은 최대한 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드려요. 정해진 만큼 좀 돈을 쓰고, 혹은 가족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크카드 위주로 쓰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어디서 썼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내가 쓸 때마다 아 이거 가족들이 볼 텐데 라면서 조금 멈출 가능성이 약간씩은 생기는데, 이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정말 중독이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입원 치료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도 내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보겠다 라고 계속 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감을 겪어나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입원 치료하는 게 최선이고,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내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하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요청해야 됩니다.
정말 중독이 심할 때는 아무래도 약물 치료도 당연히 해야죠. 이런 중독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중독 회로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두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것들은 갈망감을 좀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중독 물질을 통한 쾌감을 좀 줄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중독 회로를 약간 진정시켜서 내가 하루 종일 도박 생각을 하거나 하루 종일 코인 생각을 할 것들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약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중독 회로를 조금 차단해 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치료 하나 중요한 게 금단 증상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 갑자기 끊긴다. 가족들도 그래 그럼 술 한번 끊어보자 이러면은 가족들도 도와주고 술을 갑자기 탁 끊어요. 그럼 모든 게 좋아지냐? 아닙니다. 잠을 못 자고 짜증이 쉽게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쉽게 화내기도 해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견딘 가족들이 너 또 이러는구나. 야 차라리 그냥 술 마셔 라고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의존을 좀 조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로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걸 메꿔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좋아지면은 야 그럼 이제 빨리 끊자. 혹은 자 정신과 약물 계속 먹으면 안 돼. 야 너 술 끊겠다고 이제 정신과 약에 손을 댄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술로 힘들어하는 뇌를 약으로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약을 약간씩 조절해서 천천히 끊어 나가는 거. 이게 중독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의지만 믿고 너가 참고 견뎌라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패배합니다. 근데 가끔씩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본인이 중독이 좀 심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중독의 취약성이 강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다던가 다행히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로만 통해서 잘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저도 리스펙할 만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의지로 다 됐는데 네 의지가 약한 거지 라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중독의 심각도도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만을 들이미는 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이제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가 요즘 술을 끊어서 정말 다행인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 어쩌냐. 혹은 정말 애가 무슨 운동 중독인 것처럼 하루 종일 헬스장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강한 중독 물질에서 중독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약한 물질로 넘어가고 이거를 천천히 덜어나가는 게 일종의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책에서도 중독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중독에 빠져서 오는 분들이 정말 본인도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걸 모르냐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변도 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졌다는 걸 알고 본인도 이거를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내가 해왔던 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방식인 그 중독 물질을 더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완전히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더 이상 안 되다가 삶이 오히려 무너질 때 이거를 계기로 반동 삼아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내 삶이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일 때 오히려 새롭게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러기 싫은데 유튜브만 계속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 혹은 이 순간에도 술을 마시면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매일 찾게 되는 술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내 의지로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게 1번이고요.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요청해 보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정신과에 찾아가 보거나 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삶의 패턴을 좀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